안녕하세요, 이광입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시간으로 NDI의 기술적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기술적으로 아주 깊게 들어가지는 않을 거고요. 어떻게 동작하는지에 대해서 좀 대략 훑어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너무 겁먹지 마시고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NDI는 지난 시간에 살짝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MPEG-2라는 압축 기술을 기반으로 동작을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HDTV가 바로 1920-1080 해상도를 가진 MPEG-2 스트림으로 지상파 방송을 하고 있어요. HD 해상도를 한 20Mbps 정도로 MPEG-2로 날려서 KBS나 MBC, SBS 이런 데들이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20Mbps 그리고 MPEG-2라는 압축 규격, 이 두 가지예요. MPEG-2라는 압축 규격은 좀 오래된 구형이기는 하지만 압축하고 해제하는 과정들을 굉장히 빠르게 진행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뉴텍이 IVGA를 만들면서 MPEG-2 코덱으로 영상을 압축하고 해제하는 기술을 적용시킨 겁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MPEG-2는 IBP 프레임을 가지고 영상을 구현을 해요. IBBP, BBP 뭐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그룹화해서 영상을 처리를 하죠. I 프레임은 온전한 이미지, B 프레임과 P 프레임은 그 차이에 대한 기록들을 하는 식으로 영상을 압축하는 방식을 사용을 하는데, 그런데 NDI는 실시간으로 영상을 보내야 하니까 B 프레임이나 P 프레임, 즉 앞의 이미지와 뒤의 이미지의 차이를 계산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I 프레임 only로 영상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IBP 프레임으로 구성된 MPEG-2가 20Mbps로 해야 될 일을 그거의 4배 정도인 80Mbps를 가지고 풀 HD를 처리를 하게 돼요. NDI의 대역폭은 HD 30p일 경우에는 약 80Mbps, 60p일 경우에는 약 120Mbps로 압축을 해서 영상을 전송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HD NDI다 그러면 100Mbps 정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참 재밌는 게 이 100Mbps라고 하는 게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대역폭입니다. 요즘 우리가 흔하게 쓰고 있는 보통의 네트워크 장치들, 라우터나 허브나 랜카드나 이런 것들을 보시면 다 기가비트 이더넷이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1GBps를 우리는 흔히 쓰고 있습니다. 이 기가비트 이더넷의 관점에서 봤을 때 100Mbps는 굉장히 작은 대역폭이죠. 아니 뭐 요즘 인터넷도 기가비트 인터넷을 쓰는 시대인데요. 더군다나 앞 시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NDI가 아닌 다른 IP 비디오들은 엄청나게 큰 대역폭을 요구합니다. SMT2110 같은 경우에도 HD 하나를 전송하기 위해서 10G를 사용을 하니까요. 그런 것들에 비교를 한다면 NDI는 4K를 일반적인 기가비트로 전송할 수 있기 때문에 현실적인 IP 전송 규격이 되는 거죠. 그런데 실제 사용하다 보면 이 100Mbps가 그리 녹록치 않다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발견하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통 사용하시는 카메라 있죠? 그 카메라에서 녹화를 하면요, 그게 커봐야 60Mbps예요. 보통 20-30Mbps 정도로 레코딩을 하는 게 일반적인 사례고요. 그래서 실제 라이브 프로덕션에서 HD 규격의 NDI를 가지고 카메라 8대를 연결했다 그러면 100Mbps 곱하기 8개니까 800Mbps가 나오죠. 이걸 기가비트로 전송을 하면 살짝 끊어질 가능성이 있을 정도예요. 물론 트라이캐스터를 사용을 하면 내부의 처리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절대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VBix나 OBS 같은 일반적인 소프트웨어 방식의 NDI 처리다 그러면 여러 채널의 NDI를 다룰 때 살짝 끊어지는 것을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NDI를 어느 정도 쓰다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요즘 압축률 좋은 H264나 HVC 같은 코덱들이 널렸는데 왜 옛날 MPEG-2만 고집하냐, H264, H265 이런 것들을 가지고 NDI를 만들어봐라. 그런데 여러분들 말이 쉽지, MPEG-2는 아이프레임 only로 전송을 하면 되니까 이게 실시간 짧은 딜레이, 고화질 이런 것들이 가능했는데 H264나 265는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GOP 그룹을 가지고 IBP 프레임을 써서 전송을 하는 것이 H264나 265의 동작 방식이에요. 그래서 딜레이가 길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걸 또 뉴텍이 해냅니다. 기존의 H264 인코딩 하드웨어에 NDI라는 코덱으로 감싸서, 즉 와핑을 해서 전송할 수 있는 라이센스를 만들어내고 이거를 판매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니나 파나소닉의 카메라들을 보면 NDI 지원이라고 광고를 하는 모델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카메라의 모델들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어떤 로고가 붙어 있냐면 그냥 NDI가 아니라 NDI HX라고 하는 로고가 붙은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게 바로 NDI의 고효율 압축 모드를 사용한 NDI HX 규격이 되는 거예요. NDI HX는 일반 NDI하고는 다르게 H264를 기본적인 압축 방식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기존의 NDI를 풀 NDI라고 부르고 새로 등장한 H264를 쓰는 NDI를 NDI-HX라고 구분해서 부르고 있어요. NDI-HX는 1920, 1080, 60P를 기준으로 약 10Mbps만 있으면 돼요. 이게 기술적인 다 배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좌의 첫 번째 시간에 20Mbps MPEG-2를 기억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IBP 프레임을 사용을 하는 MPEG-2는 20Mb입니다. 근데 풀 NDI는 IBP 프레임이 아니라 그냥 iFrame only만 쓰기 때문에 그거의 4배 정도를 잡아가지고 약 100Mbps를 대역폭으로 가져간다라고 했었죠. 그런데 NDI-HX는 MPEG-2가 아니라 H264예요. H264하고 MPEG-2는 약 2배 정도의 압축률 차이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20Mbps의 절반인 10Mbps가 NDI-HX의 대역폭이 되는 거예요. 이게 다 그냥 나온 것들이 아니라 기술적으로 원인과 결과가 존재하는 그런 방식이에요. NDI와 NDI-HX는 압축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차이는 화질의 차이가 약간은 있어요. 어떤 게 더 좋을까요? 물론 수치적으로 정확하게 보자면 풀 NDI가 NDI-HX보다 화질이 더 좋은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거는 시각적으로 거의 구분하기가 불가능할 정도고요. 여러분들이 특히 유튜브용 컨텐츠라든가 온라인 컨텐츠를 만드신다면 NDI-HX를 선택하셔도 충분히 좋은 화질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또 다른 차이점은 바로 딜레이가 됩니다. 풀 NDI는 제로 딜레이라고 부를 정도로 1프레임 미만의 딜레이이기 때문에 이게 뭐 기술적 수치적으로는 8 스캔 라인에서 16 스캔 라인까지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튼 1프레임 미만의 딜레이가 발생을 하게 되고요. NDI-HX 같은 경우에는 100 마이크로세크를 기본적인 딜레이라고 얘기를 해요. 많은 분들이 NDI 기술에 대해서 설명을 하다 보면 절대 납득하지 못하시는 영역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딜레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SDI를 SDI로 처리하는 것도 딜레이가 걸리느니 마느냐 하는 마당에 SDI를 여러 가지 코덱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압축을 하고 그걸 또 네트워크로 전송을 하고 그거를 분배하고 다시 받아가지고 그걸 영상으로 풀어내는데 어떻게 딜레이가 안 생길 수가 있냐. 내가 인터넷 방송 해봐서 아는데 유튜브로 쏘면 라이브로 쏴도 2-30초 딜레이가 생기더라. 이게 딜레이 없이 전송된다는 게 말이 되냐? NDI 같은 거 안 쓸래?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여기에 더해서 네트워크를 조금 아시는 분들은 NDI는 TCP라는 전송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하거든요. UDP도 아니고 보통 UDP는 좀 빠르게 전송되고 TCP는 약간 느리게 전송된다라고 기본적으로 정의가 내려져 있는데 UDP도 아닌 TCP를 쓰는 NDI가 딜레이가 없을 리가 없다. 내 눈으로 보기 전까지는 못 믿겠다. 이러시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저희 회사로 오셔가지고 NDI에 대한 데모를 보시고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진짜로 제로 딜레이가 나거든요.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이 되지는 않지만 기술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죠. 풀 NDI 같은 경우에는 1프레임 미만에 그러니까 16 스캔 라인 정도의 시간 안에 이미지들을 캡처를 하고 압축을 하고 라이브로 전송을 해서 풀어내는 모든 과정들의 처리가 가능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기술의 발달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래서 NDI를 프로덕션에서 쓸 수 있는 현실적인 IP 전송 기술이다 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그리고 NDI-HX는 H264 코덱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H264 인코딩이 되는 FPGA 하드웨어 칩셋에 와핑하는 형태로 NDI로 변환하는 것들이 가능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H264 인코더가 들어있는 카메라들 있잖아요. 소니나 파나소닉 이런 PTZ 카메라 아니면 일반적인 ENG 카메라나 핸드헬드 카메라에 H264 압축할 수 있는 하드웨어 칩셋이 들어가 있다면 라이센스를 구매를 해서 NDI로 다이렉트 출력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거를 지원하는 제품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는 다음 시간에 NDI 하드웨어 편에서 좀 더 자세히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좀 복잡하기는 해도 이해할 만한 수준이죠. 그런데 복병이 하나 또 나타납니다. 그게 뭐냐 하면 4K UHD가 방송 표준으로 새롭게 등장하게 된 거예요. HD 해상도에서 FLNDI가 100Mbps 정도로 좀 다뤄볼 만한 그런 대역폭이었는데 이게 4K 60p로 넘어가면서 400Mbps로 훌쩍 뛰어버려요. 당연히 4배가 되니까. 이게 기가비트만 가지고는 2채널 정도 전송할 수 있는 레벨로 올라가 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에 살펴봤던 것처럼 이거를 NDI-HX로 만들면 좀 가벼워지겠죠? 네, 맞습니다. NDI-HX로 4K를 만들게 되면 40에서 50Mbps 정도로 대역폭이 확 줄어들게 돼요. 그런데 이것도
이것도 카메라 여러 대를 한 번에 동작시키려고 하면 그렇게 만만치 않은 대역폭이 됩니다. 그래서 H265 즉 HEVC 코덱을 쓰는 NDI를 사람들이 요구하기 시작하게 됐고요. 뉴텍은 2019년 9월에 HEVC 코덱을 사용하는 NDI HX2라는 규격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이 NDI HX2 규격을 사용하는 뉴텍과 민레이의 4K PTZ 카메라가 출시가 돼 있어요. 이 카메라들을 사용하면 4K 60p 해상도를 H265로 전송할 수 있게 됩니다. 뉴텍의 NDI HX2 규격을 사용하는 민레이의 UV430 NDI 카메라가 있거든요. 이 카메라의 출력을 살펴보면 4K 60p로 출력을 할 때 25Mbps의 HEVC로 출력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SDI로는 12Gbps가 요구된 것이 이거를 압축해서 NDI HX2까지 오니까 겨우 25Mbps만 가지고도 4K 60p 영상을 전송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면 대역폭만 가지고 NDI 규격을 한번 정리를 해 봅시다. HD 60p를 기준으로 했을 때 비압축 SDI를 사용하면 3G 즉 3Gbps 정도가 필요하게 되고요. 이거를 풀 NDI로 만들면 100Mbps, NDI HX로 만들면 10Mbps가 요구됩니다. 그리고 NDI HX2로 HD를 만들면 한 7Mbps 정도로 처리가 가능해요. 근데 사실 뭐 HD에서는 7Mb나 10Mb나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크게 의미가 있지 않은 숫자이기도 하고요. 자, 이번에는 4K 60p를 기준으로 한번 살펴봅시다. 압축되지 않은 12G SDI는 12Gbps가 필요하고요. 이거를 풀 NDI로 만들면 한 350에서 400Mbps 정도가 요구됩니다. 이거를 NDI HX로 전송을 하면 45에서 50Mbps 정도가 되겠고요. 이거를 다시 H265 기반의 NDI HX2로 만든다. 그러면 25Mbps 정도로 4K 60p를 전송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지금도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지만 아마 앞으로도 NDI를 지원하는 많은 하드웨어 제품들이 출시될 거예요. 지금까지는 NDI 압축 기술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제는 네트워크에 대한 기술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